여러분, 만약에요, 미국 정부가 금고에 금만 쌓아두던 오랜 원칙을 깨고, 금 대신 아니면 금이랑 같이 비트코인을요, 국가 차원에서 막 사들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이걸 진짜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대요. 네, 맞아요. 그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 이야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법안, 이게 잠재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국가 자산 관리, 이 아주 근본적인 전략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안전자산 하면 딱 금이었는데. 그렇죠. 금 중심 시스템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인 건데요. 이 법안이 정확히 뭘 담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만약 진짜 현실이 되면 우리 삶이랑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일단 미국이 원래 어떻게 해왔는지부터 짚어야겠죠. 미국은 오랫동안 달러 가치를 지키고 또 경제 위기에 대비하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국가 준비금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네, 포트녹스 같은 곳에요. 금괴, 그게 뭐 미국의 심, 안정성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 같았죠. 아이콘처럼요. 맞아요. 금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 교환 매개체, 또 특히 위기 때 빛나는 안전자산 이렇게 인정받아 왔으니까요. 국가가 금을 얼마나 가졌냐, 이게 그 나라 재정 건전성, 국제 신뢰도 이런 걸 보여주는 척도였고요. 그랬죠. 근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인터넷, 디지털 기술, 이게 모든 걸 바꾸면서 금융 시스템이나 자산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막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군요. 비트코인 액트. 근데 이 법안 정식 명칭이 꽤 길고 인상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정식 명칭은 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입니다. 와, 길다. 네, 각 단어 첫 글자 따서 비트코인 액트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 국가 최적화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경쟁력 증진 법안 이 정도 될까요? 이름부터 뭔가 거창한데요? 네, 이름 자체에서 그냥 자산 매입 이걸 넘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좀 거시적인 목표가 보이는 거죠. 이 법안은 공화당의 닉 베기치 하원 의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죠.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이 두 사람이 같이 발의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야심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목표치죠. 앞으로 5년 동안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 BTC를 국회 차원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딱 명시했어요. 100만 개요? 와, 지금 가격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투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위상에 대한 정의예요.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금하고 동등한 수준의 전략적 비축 자산, Strategic Reserve Assets로 공식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이랑 같은 반열에 올린다.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근데 100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돈이 엄청 들 텐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 예산 중립적 방식이란 말이 있던데 그게 정확히 뭐죠? 네, 법안에 예산 중립적 방식, 버젯 뉴트럴 베이시스로 매입할 거다 이렇게 써 있긴 해요. 근데 이 표현 때문에 해석이 좀 분분하죠. 아직 구체적인 자금 조달 대략이나 운영 방식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은 모호하군요. 네. 근데 보통 예산 중립적이라고 하면 뭐 새로운 지출을 위해서 기존 예산을 깎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다른 수입으로 비용을 메꾸는 방식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 정부가 가진 다른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든지 특정 기금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랄까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가치 상승이 초기 투자 비용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거다.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 예산 중립적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도 비슷한 게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리하신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요. 행정명령으로 정부기관들, 법무부나 국세청 같은 곳에서 범죄 수사 같은 걸로 몰수한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바로 시장에 팔지 말고 일단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불법 자금 추적이나 범죄 수익 관리 이런 목적이 더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가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긴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 비트코인 액트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기존 흐름을 좀 더 발전시킨 거라고 봐야 할까요? 연장선이라는 면도 있긴 한데 저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에 가깝다고 봐요. 전환이요? 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트럼프 때 행정명령은 어디까지나 이미 정부 손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몰수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좀 수동적인 거였죠. 아, 수동적인 관리. 그렇죠. 근데 이번 비트코인 액트는 국가가 재정적인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걸 금이랑 같은 최상위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능동적인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자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동적 보유에서 능동적 확보, 그리고 전략 자산화로 가는 겁니다. 수동적 관리에서 능동적 확보 및 전략 자산화로의 전환. 아, 그 차이가 확실히 중요해 보이네요.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닉 베기치 하원 의원. 이분의 논리가 궁금한데요. 왜 지금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닉 베기치 의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가 금이라는 단일 자산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금에 너무 몰려 있다. 네. 그럼 특정 자산 가격이 변화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경제 전체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금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걸 좀 넣어야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거고요. 이게 그의 두 번째 주장이랑 연결되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중요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요? 네. 그래서 미국이 미래 경제 안보를 지키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면 지금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죠. 금에만 의존하는 과거 전략으로는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금에 치우친 대차 대조표를 다변화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할 핵심 자산이다. 와, 정말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주장이네요.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예상하셨겠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죠. 특히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진 걸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 있잖아요. 아, 네, 유명하죠. 네, 아주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인데 이 사람이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개인이나 기업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발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거의 종교 수준이라는 말까지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지지면 업계에서는 상징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의 발언은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도 꽤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논의가 그냥 업계 사람들 희망사항이나 인터넷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정책이 결정되는 워싱턴 DC 중심부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워싱턴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BTC in DC라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 BTC 액트가 주요 주제 중 하나로 깊이 논의됐다고 해요. 이건 이제 암호화폐 업계랑 정책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접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갈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업계 지지에 정책권 논의까지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이 법안이 진짜로 여러 관문을 통과해서 시행된다고 쳐요. 미국이 정말로 100만 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와,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우선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이랑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대규모로 사들인다.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져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다 쳐다보겠죠. 네, 다른 나라들한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치 옛날에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른바 디지털 자산 군비 경쟁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어요. 디지털 자산 군비 경쟁? 네, 각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쟁적으로 비트코인 확보에 뛰어들 가능성 충분히 제기됩니다. 과거 골드러시가 디지털 버전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 와, 흥미로운데요? 네,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의 기존 달러 패권 전략하고도 미미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달러 패권이랑요? 어떻게 연결되죠? 일부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서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에도 자기들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기존 달러 시스템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 카드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게 미래 금융 질서가 바뀔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달러랑 비트코인, 이 두 개로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도 주도권을 안 놓치려는 복합적인 계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카드라.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압박을 느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이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동맹국이나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나라들은 가만히 있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기 나라 준비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의 결정은 종종 글로벌 표준처럼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하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미국도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 또는 지금만 따라가면 미래 금융 환경에서 뒤처진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전통적인 자산운용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 달러, 국채 위주였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거죠. 와, 정말 세계 금융지형을 뒤흔들 만한 잠재력이 있는 움직임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비트코인 액트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걸 넘어서 이걸 금이랑 동등한 국가 전략자산으로 공식 지정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라는 거군요. 네. 과거 트럼프 때 몰수자산 보유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전략자산으로 만들려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닉 베기치 하원 의원이 주장하듯이 금에 너무 쏠린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미래 경제 안보에 대비하려는 목적,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업계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이 법안이 추진력을 얻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 법안이 진짜 현실화되면 이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을 촉발하고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 패권 전략과 맞물려서 다른 나라들의 준비금 정책이나 자산 운영 전략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미국의 국가 금고에는 딴짝이는 금괴뿐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디지털 코드 형태의 비트코인이 함께 보관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치 있는 자산이란 무엇인가, 국가 준비금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강조해야 할 점은 이 법안이 아직은 발의 단계라는 거죠. 아, 그렇죠. 아직은 시작 단계죠. 네. 실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려면 앞으로 수많은 정치적 논쟁, 사회적 합의 과정,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반대 의견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논의가 미국의 입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금융 시스템 변두리에 있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미국의 BITCON 액트 소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정부의 이런 잠재적인 결정이 정말 세계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현실성이 좀 부족한 너무 앞서 나간 시도일 뿐일까요?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게 많죠.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곡 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